우리 지갑 속에 늘 하나쯤은 있었죠. 신용카드. 근데요,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,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주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, 내 신용카드가 왜 멈추는지,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솔직하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솔직히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? 내 카드 진짜 바로 정지되나? 이 질문 속에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지? 하는 그 막막함이 담겨 있잖아요. 답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. 네, 정지됩니다.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사실 신용카드라는 게 우리 지갑 속에 들어있는 작은 마법 지팡이 같았잖아요. 당장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도 뭐든 살 수 있게 해주니까요. 그런데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이 마법을 잠시 멈춰야만 합니다.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한번 법원의 시각에서부터 따라가 보죠. 맞아요. 이게 그냥 결제가 좀 불편해지겠네,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당장 휴대폰 본인 인증부터 온라인 쇼핑, 배달 음식 시킬 때까지 신용카드 없이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. 이건 뭐랄까, 현대 사회에서 나만 뚝 떨어진 것 같은 일종의 금융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.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해주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,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공감합니다.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.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. 빚을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돈, 즉 신용을 끌어다 쓰는 건 말이 안 된다. 어때요? 되게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. 법원에 제발 빚 좀 해결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서 뒤로는 또 다른 빚을 만들 수 있는 신용카드를 계속 쓴다? 이건 개인회생 제도의 근본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게 모든 신용기능이 멈춰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. 자, 그럼 궁금한 게 또 생기죠? 이 정지 절차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? 내가 빚지고 있는 카드사만 딱 정지되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은 아니요입니다. 이건 카드사 한두 군데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모든 걸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뭐냐면 바로 공공기록이라는 겁니다. 좀 어려운 말 같죠?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딱 신청하면요, 법원이 금융전산망에다가 1201이라는 코드를 입력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자, 이 사람 지금 채무조정 들어갔습니다 하고 금융권 전체에 알리는 거예요. 일종의 비상경보 같은 거죠. 이 과정이 진짜 딱 도미노 같아요. 여러분이 신청서를 내서 법원이 공공기록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를 톡 하고 쓰러뜨리는 순간 와르르 하고 모든 게 넘어가는 겁니다. 그 신호가 금융망 전체에 쫙 퍼지면서 내가 빚이 없는 카드사? 뭐 한 번도 안 써서 지갑에 그냥 꽂아만 뒀던 카드,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. 모든 금융사에서 동시에 이분은 자격 상실이네 라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카드를 일제히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. 이쯤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묘수를 떠올리시죠. 그럼 빚이 아예 없는 카드 딱 한 장만 채권자 목록에서 싹 빼놓고 몰래 쓰면 안 될까? 와, 진짜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생각처럼 들리잖아요. 하지만 법적으로는요,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개인 회생에는 편파 변제 금지라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거든요. 편파 변제, 말이 좀 어렵죠? 그냥 편의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제도의 핵심은 모든 빚쟁이들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겠습니다, 이거거든요. 그런데 특정 카드사만 쏙 빼서 계속 이용한다? 이건 그 공평성을 그냥 정면으로 깨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. 법원은 이걸 정말 심각하게 보고 최악의 경우엔 여러분의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, 즉 거절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럼 모든 노력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정말 중요한,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정말 절대 저지르면 안 되는 단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. 바로 신청 직전에 카드를 쓰는 거예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세요. 어차피 곧 정지될 건데
마지막으로 사고 싶었던 거 하나만 살까?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 생각 너무나도 위험합니다.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. 법원에서 이걸 사기로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. 법원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신청하기 직전, 길게는 1년치 카드 내역을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샅샅이 살펴봐요.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죠. 아, 이 사람 갚을 능력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빚을 늘렸구나. 이렇게 판단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. 법원이 뭘 문제 삼는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신청 바로 직전에 갑자기 명품을 산다거나 현금 서비스를 한도까지 꽉 채워서 받는다거나 특히 상품권을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카드깡, 이런 건 누가 봐도 갚을 생각 없이 빚만 늘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요. 반면에 평소처럼 쓰던 교통비나 식비 같은 필수 생활비는 당연히 문제 삼지 않죠. 이 둘의 차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럼 그렇게 쓴 돈 그냥 넘어갈까요? 천만에요. 그건 금융 부메랑이 돼서 정확히 나에게 다시 날아옵니다. 법원은 그 돈을 여러분이 어딘가에 숨겨놓은 재산이라고 봐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 갚아야 할 돈, 즉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고스란히 덜해버립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 청산 가치에 반영한다고 하는데, 쉽게 말해서 신청 직전에 쓴 100만 원 때문에 앞으로 3년 내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나는 정말 끔찍한 결과로 돌아오는 거예요. 자, 지금까지는 좀 무서운 이야기, 제약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희망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신용카드 없는 삶, 물론 불편하죠.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요,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정말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의 금융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? 신용카드의 시대는 잠시 안녕이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체크카드가 있잖아요.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. 이제 남의 돈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있는 내 돈만 쓰게 된다는 거. 이게 바로 진짜 내 돈 관리의 시작인 거죠. 아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. 체크카드에 붙어있던 후불 교통기능 있죠? 이것도 사실 신용 기반 서비스라서 함께 정지된다는 거.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파트너는 바로 이 선불 교통카드가 될 겁니다. 매번 충전해야 하니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바로 이 작은 습관이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쓴다는 재정 훈련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. 사실 법원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. 단순히 빚만 탕감해주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.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다시는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돈을 건강하게 쓰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3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1:1 맞춤 재정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? 자,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. 가장 실용적인 팁을 드릴 시간이에요.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. 여러분을 위한 금융 생존 키트를 공개합니다. 이 3가지는요,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와도 같아요. 첫째, 지금 당장 모든 자동이체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바꾸세요. 휴대폰 요금, 보험료 같은 꼭 내야 하는 돈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. 둘째, 빚이 하나도 없는 은행에 가서 안전통장을 하나 만드세요.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과 생활비를 압류 같은 위험에서 지켜줄 피난처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,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전부 찾아서 쓰세요. 상품권으로 바꾸든 뭘 사든 단돈 1000포인트라도 그건 여러분의 돈입니다. 소멸되기 전에 꼭 챙기세요.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내일의 돈을 빌려줬었죠. 하지만 개인회생은 힘들지만 우리에게 빚 없는 오늘을 살 자유를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, 딱 3년이면 끝납니다. 정해진 끝이 있어요. 하지만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그 빚 없는 아침, 그 재정적인 자유는 평생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.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고래 아닐까요? 지금 당장 지갑이 가벼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가득 채우기 위한 아주 건강한 비움의 과정입니다. 카드사 몫을 떼지 않은 온전한 내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첫걸음을 내디딜 자격,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.